진짜입니다. 증거는? 증거라 할 것이 없습니다. 혼서지도 없고 중매쟁이도 없습니다. 공짜 오는 퍼즐 모습을 눈앞을 쓰곤 다시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장터에서 떡을 팔며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떡이 많이 팔렸어요. 그 눈물을 다시는 혼자 흘리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혼인이 무서워서 3번이나 도망쳤습니다. 벽도 뚫었습니다. 야단 주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장 쫓기는 사내. 조선 헌종 시절 경기도 이천 고을에 박달수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나이 25. 얼굴은 반반하고 키도 훤칠하고 힘도 세고 글도 읽을 줄 아는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망신랑. 이천 장터에서 이 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사내 혼인날만 잡히면 도망을 쳤습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을 도망쳤습니다. 첫 번째는 18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박치문이 이웃 고을 김진사대계 교수와 혼인을 정했습니다. 혼인 이틀 전 달수는 짐을 싸서 사라졌습니다. 사흘 뒤 충주 주막에서 붙잡혀 돌아왔습니다. 박치문이 물었습니다. 이놈아, 왜 도망을 쳤느냐? 모르겠습니다. 모르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무서웠습니다. 뭐가 무섭단 말이냐? 교수가 호랑이냐? 달수는 끝내 이유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20살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박치문이 꾀를 냈습니다. 내가 직접 골라라. 내 마음에 드는 교수를 찾아오너라. 달수는 석 달을 돌아다녀 한 교수를 데려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른 교수였습니다. 박치문은 기뻐하며 혼인 날짜를 잡았습니다. 혼인 사흘 전, 달수는 또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원주까지 도망쳤습니다. 보름 만에 붙잡혀 왔습니다. 박치문이 이번에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루에 앉아 긴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놈아, 예, 너는 평생 혼자 살 셈이냐?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23살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박치문이 아예 방문을 잠갔습니다. 달수를 방 안에 가두고 바깥에서 빗장을 걸었습니다. 혼인날까지 나흘이다. 나흘만 참아라. 달수는 첫째 날은 참았습니다. 둘째 날도 참았습니다. 셋째 날 밤 창문을 뜯고 달아났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한 달 만에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달수를 본 박치문은 밥상을 차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 먹어라. 아버지, 밥부터 먹어라. 그날 이후 박치문은 달수에게 혼인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천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치문 영감 불쌍하지. 아들이 셋 다 도망이야. 무슨 팔자가 저러냐. 그 아들놈 여자가 무섭다더라. 허허, 사내 녀석이 여자가 무섭다니. 하지만 누구도 달수에게 진짜 이유를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달수 자신도 그 이유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혼인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고 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여 어디론가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도망 신랑 박달수, 25, 아직도 혼자. 그런데 이 도망꾼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곧 벌어집니다. 그것은 떡 한 접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2장 도망꾼의 사적. 달수가 왜 도망을 치는지 그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저 겁쟁이라 했고 아버지 박치무는 팔자가 드세다 한탄했고 달수 본인도 모르겠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달수의 가슴 깊은 곳에 아주 오래된 장면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달수의 어머니는 달수가 7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 깊었습니다. 석 달을 앓다가 어느 가을 아침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달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날 밤, 아버지 박치문이 빈 방에 홀로 앉아 있던 모습. 달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늘 앉던 자리, 빈 방석을 마주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7살 달수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무서웠습니다. 혼자 앉은 등이 무서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등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변했습니다. 박치무는 이천 장터에서 곡물 중간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사 수완이 좋아서 살림이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다 했고, 장사를 해도 재미가 없다 했고, 밤이면 빈 방석 앞에 술잔을 놓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달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10살 때 달수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면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거구나. 12살 때 또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면 떠나보내야 할 때 저렇게 되는 거구나. 15살 때 확신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도망을 친 것이었습니다. 혼인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수가 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함께 살다가 혼자 남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의 그 등, 달빛 아래 혼자 앉은 그 등, 빈 방석을 바라보는 그 눈, 그것이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달수는 이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그게 무슨 소리냐 할 것이 뻔했습니다. 자네 녀석이 그런 것을 무서워하다니 하고 웃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정말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아버지 박치문의 사정도 딱했습니다. 박치문은 올해 53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기 시작했고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장사는 이미 반쯤 접은 상태였습니다. 박치문에게 아들은 달수 하나뿐이었습니다. 달수가 장가를 가고 손주를 보고 그래야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3번이나 도망을 치다니 박치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이를 키우면서 뭘 잘못 보여줬나? 사실 박치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자신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이 앞에서 얼마나 쓸쓸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아들이 혼인을 무서워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박치문에게 가장 큰 죄였습니다. 어느 날 밤 박치문이 달수에게 말했습니다. 달수야, 예, 아버지. 나는 내 어미와 살았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달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내 어미가 떠나고 내가 많이 힘들었지. 내가 그걸 다 봤을 거야. 그래서 미안하다. 아버지. 하지만 말이다. 내 어미와 함께 먹었던 밥, 함께 웃었던 저녁, 내가 태어나던 날 아침,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다. 기쁜 것도 있었고 슬픈 것도 있었다. 다 합쳐서 인생이더라. 슬픈 것이 무서워서 기쁜 것까지 버리면 그건 인생이 아니라 도망이다. 달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이 따라가는 것은 달랐습니다. 달수의 다리는 여전히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도망신랑 박달수의 사정이었습니다.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나쁜 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로움이 무서운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의 단단한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천 장터 북쪽 골목. 떡 장수 오보기를 만나면서부터 제3장 꿀떡 한 접시의 용기. 이천 장터 북쪽 골목에는 떡 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보기. 나이는 22. 천안에서 올라온 아가씨로 아버지 오씨와 단둘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보기의 떡은 이천 장터에서 유명했습니다. 특히 꿀떡이 일품이었습니다. 쌀가루를 곱게 빻아 꿀을 섞고 대추와 잣을 올려 찐 떡. 한 입 빼어 물면 꿀이 흘러나오면서 입 안 가득 단맛이 퍼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오보기네 꿀떡 한 번 먹으면 딴 떡 못 먹어. 그 아가씨 손맛이 보통이 아냐. 오보기는 장사도 잘했지만 성격이 특히 좋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웃으며 인사했고 돈이 모자라는 손님에게는 다음에 주세요 하며 떡을 건넸고 아이들이 오면 작은 떡을 하나씩 그냥 주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공짜로 주면 남는 게 있어. 에이, 떡 하나가 뭐라고요. 기분 좋으면 된 거지요. 사람들은 오보기를 좋아했습니다. 장터의 햇살 같은 아가씨라고 했습니다. 달수가 오보기를 처음 본 것은 5월 초 장날이었습니다. 달수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장터에 왔습니다. 곡물 값을 알아보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북쪽 골목을 지나는데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떡이요, 꿀떡이요. 오늘 갓 찐 꿀떡. 오보기가 좌판 앞에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두 볼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달수는 무심코 발을 멈추었습니다. 오보기가 달수를 보고 웃었습니다. 어머 손님, 꿀떡 한 접시 드실래요? 아,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요. 에이, 지나가는 길에 한 입 드셔보세요. 오늘 꿀을 좀 더 넣었거든요. 오보기가 작은 접시에 꿀떡 2개를 놓아 내밀었습니다. 이건 맛보기예요. 공짜. 공짜라니, 그건 좀 괜찮아요. 맛있으면 다음에 사 드시면 되지요. 달수는 어색하게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입 안 가득 퍼지는 꿀맛.
대추의 은은한 향, 쫄깃한 떡의 식감. 맛있소. 그렇지요? 제가 만든 건데, 제가 칭찬하긴 그렇지만, 진짜 맛있거든요. 오보기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달수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음에 또 사 먹겠소. 네, 꼭 오세요. 달수는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달수는 입안에 남은 꿀맛을 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보기의 웃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상한 아가씨로군. 그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닷새 뒤 장날이었습니다. 달수는 또 곡물 시세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발이 저절로 북쪽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오보기의 좌판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꿀떡 외에 송편도 있었습니다. 달수는 좌판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 손님 오셨네요. 오보기가 달수를 알아보았습니다. 떡 사러 왔소. 어머, 정말요? 뭘로 드릴까요? 꿀떡하고 송편도 주시오. 네, 잠깐만요. 오보기가 능숙하게 떡을 싸면서 말했습니다. 혹시 아까 지나간 곡물 상인 아저씨 아들이에요? 아저씨라니. 박치문이 내 아버지요. 아, 박치문 어르신 아드님. 알아요. 어르신이 우리 떡도 가끔 사가시거든요. 그랬소. 네. 꿀떡 드실 때마다 우리 아들 먹이면 딱인데 하셨어요. 달수는 멈칫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보기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혹시 도망 신랑이라는 분이 혹시. 달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장터에서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3번이나 도망친 신랑이 있다고. 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달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보기는 잠깐 멈추었다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대신 떡 하나 더 드릴게요. 사과떡이에요. 사과떡이 어디 있소? 지금 제가 만든 거예요. 사과하는 뜻으로 드리는 떡이니까 사과떡이지요. 달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상한 아가씨요. 이상한 게 아니라 재미있는 거예요. 달수는 떡을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면서 입꼬리가 올라간 것을 본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3번째 만남부터는 달수가 먼저 갔습니다. 장날이면 곡물 시세를 보는 척하며 북쪽 골목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보기는 늘 환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왔어요? 떡 사러 왔소. 맨날 떡 사러 온다고 하면서 떡은 안 먹고 얘기만 하다 가잖아요. 그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런 거요. 호호. 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보기는 천안에서 올라온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천안 시골에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랑 둘이 살았지요. 그랬소. 아버지가 떡 장사를 하셨어요. 제가 7살 때부터 떡 만드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 15년 경력이에요. 15년이면 장인이요. 장인까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천안에서는 장사가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천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천 장터가 크다고 해서.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시오? 요즘 좀 편찮으세요. 허리가 아프셔서
장사를 못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하고 있어요. 오복이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고단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달수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달수도 그랬으니까. 웃으면서 괜찮은 척, 혼자 감당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달수는 그날 떡을 2접시 사서 돌아갔습니다. 한 접시는 아버지 드리고 한 접시는 본인이 먹었습니다. 박치문이 떡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이 떡 어디서 샀느냐? 장터 북쪽 골목 떡 장수요. 아, 오복이네. 그 아가씨 떡 맛있지? 예. 자주 사 오너라. 예. 박치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것을 눈치 빠른 아비는 알아차렸습니다. 달수와 오복이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장날마다 만나고 장날이 아닌 날에도 가끔 만났습니다. 달수는 오복이의 짐을 옮겨주기도 했고 좌판을 펴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오복이는 달수에게 꿀떡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고 달수가 실수로 떡을 망치면 깔깔 웃기도 했습니다. 하하, 이건 떡이 아니라 돌덩이에요. 나도 알고 있소.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둘 사이에 이름을 붙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연인이라 하기엔 아직 서먹했고 친구라 하기엔 뭔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달수가 장터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복이를 만나는 동안 달수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4장 좌수의 그늘. 이천 고을에는 좌수 황보겸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좌수란 고을의 향리 우두머리. 관아와 백성 사이에서 실무를 맡는 자리였습니다. 황보겸은 나이 45. 살이 찌고 눈이 작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권세를 등에 업고 이천 장터를 쥐락펴락하는 자였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황보겸을 무서워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황보겸이 장세를 멋대로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세란 장터에서 자리를 잡고 장사할 때 내는 세금. 원래 정해진 액수가 있었지만 황보겸은 그것을 2배, 3배로 올렸습니다. 올해부터 장세가 오른다. 아니, 좌수나리. 작년에도 올리셨잖습니까? 물가가 올랐으니 장세도 오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하지만 이러면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으면 장사를 더 잘하든가. 상인들은 이를 갈았지만 아무도 대들지 못했습니다. 황보겸 뒤에는 현감의 힘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감에게 뇌물을 바치고 장터 관리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오복이네도 피해자였습니다. 오복이는 장세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하지만 장세가 오를 때마다 이윤이 줄었습니다. 아버지 약값에, 방세에, 쌀값에. 장세까지 올리면 한 달을 버티기가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황보겸이 오복이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떡을 공짜로 가져갔습니다. 오복아, 떡 좀 싸라. 예, 좌수나리. 얼마나 드릴까요? 한 되만 싸라. 돈은 나중에 줄 테니. 나중에 주겠다는 돈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오복아, 내 집에 떡 좀 배달해라. 예, 집까지요. 왜 못하겠느냐? 아닙니다.
오보기는 참았습니다. 좌수에게 찍히면 장터에서 장사를 못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보겸의 요구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황보겸이 오보기를 관아 앞으로 불렀습니다. 오보가, 예, 좌수 나리. 내 아들이 올해 20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갔다. 예, 내가 우리 아들 며느리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오보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좌수 나리. 그건 싫다는 게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갑작스러워서. 갑작스러울 것 없다. 내 아비도 편찮으시다며. 우리 집으로 오면 약값 걱정 없을 게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좋다. 열을 줄 테니 잘 생각해라. 오보기는 떨리는 다리로 좌판으로 돌아왔습니다. 달수가 마침 떡을 사러 와 있었습니다. 오보기, 얼굴이 왜 그러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얼굴이 아니오. 오보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좌수 나리가 저더러 아들 며느리로 오라고 했어요. 달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싫다고 했소. 싫다고 할 수가 있나요? 좌수 나리한테 밉보이면 장터에서 쫓겨나요. 그래도 억지 혼인은 안 돼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절하면 아버지 약값은 어떡하고, 장사는 어떡하고. 오보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달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달수는 그동안 누군가를 위해 화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망만 쳤지 맞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보기가 억지로 끌려갈 수 있다는 생각에 주먹이 떨렸습니다. 열흘이라 했소. 예,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소. 달수 씨가요? 약속은 못하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소. 오보기가 달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수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가려는 눈이었습니다. 한편 황보겸의 횡포는 오보기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포목점 주인 마씨가 투덜거렸습니다. 장세를 또 올린다더라. 이러면 우리 다 굶어 죽어. 대장간 김서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아에 호소해봤자 소용없어. 현감이 한편이니까. 생선 장수 최 씨가 이를 갈았습니다. 누가 좀 나서서 저놈을 혼내주면 좋겠는데.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힘없는 상인들이 좌수에게 대들면 어떤 꼴을 당할지 뻔했습니다. 달수는 장터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의 시한이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제5장 거짓 신랑. 열흘 중 닷새가 지났습니다. 달수는 궁리의 궁리를 거듭했습니다. 좌수 황보겸에게 맞서는 방법, 오보기를 지키는 방법. 힘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관아에 호소해도 현감이 황보겸 편이니 소용없었습니다. 달수가 생각해낸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오보기가 이미 혼인한 몸이면 된다. 달수는 오보기를 찾아갔습니다. 오보기, 한 가지 제안이 있소. 뭔데요? 나와 혼인한 척합시다. 예. 이미 혼인한 여인을 아들 며느리로 드릴 수는 없을 거요. 좌수가 아무리 막되었어도 남의 아내를 빼앗을 수는 없소. 오보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혼인이요.
겉으로만 부부인 척하는 거요. 좌수가 물러나면 없던 일로 하면 돼요. 오복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달수 씨. 예. 달수 씨는 혼인만 하면 도망치는 사람이잖아요. 거짓 혼인인데도 도망 안 칠 거예요? 달수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소. 하지만 이번에는 안 도망치겠소. 왜요? 도망치면 오복이가 곤란해지니까. 오복이는 달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거짓 신랑 해봅시다. 둘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장터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박달수와 오복이가 혼인했대. 진짜 도망 신랑이 드디어 오복이가 잡아뒀다더라. 포목점 마씨, 대장간 김서방, 생선 장수 최 씨가 소문을 퍼뜨리는데 한몫했습니다. 그들도 황보겸이 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달수는 오복이네 집 옆에 작은 방을 얻어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보면 부부가 살림을 합친 것처럼 보이도록. 하지만 안에서는 따로 잤습니다. 오복이의 아버지 오 씨도 이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아비로서 딸을 저 황보겸에게 보낼 수는 없다. 달수 자네가 도와준다니 고맙네. 아닙니다, 어르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오. 열흘째 되는 날, 황보겸이 오복이를 찾아왔습니다. 오복아, 생각 다 했느냐? 예, 좌수 나리. 그래, 우리 아들에게 오겠다는 거지. 죄송합니다, 나리. 저는 이미 혼인했습니다. 황보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혼인, 언제? 닷새 전입니다. 닷새 전이라고, 누구와? 달수가 오복이 옆에 나타났습니다. 저와 했습니다. 황보겸이 달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 놈이 누구냐? 박달수입니다. 박치문의 아들이요. 박치문, 그 곡물상 늙은이 아들? 황보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잠깐, 박달수라면 도망 신랑이 아니냐? 그렇소. 3번이나 혼인해서 도망친 놈이 무슨 혼인을 했다는 거냐? 거짓말이지? 달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아니오. 증거를 대라. 혼인 문서가 있느냐? 달수는 준비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물론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대장간 김서방의 도움으로 급히 만든 것이었습니다. 황보겸이 문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황보겸이 말했습니다. 좋다. 내 놈이 진짜 혼인을 했든 아니든 나는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 황보겸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오복이가 달수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수 씨, 좌수 나리가 이대로 물러날까요? 아마 아닐 거요. 그러면 어떡해요? 일단은 버텨야 하오. 달수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해도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면 오복이가 남으니까. 닷새가 지났습니다. 황보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복이네 좌판 옆에 새 떡 장수를 들여놓았습니다. 황보겸이 데려온 떡 장수였습니다. 떡 가격을 반값으로 내려 오복이의 손님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오복이네보다 싸다. 여기서 사세요. 손님이 줄었습니다.
오보기의 이윤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황보겸이 장세를 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보기네 장세만 특별히 3배를 올렸습니다. 오보기네는 특별 장세 적용이다. 특별 장세라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법이다. 오보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장터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황보겸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 않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요? 포목점 마씨가 말했습니다. 그야 우리도 싫지. 하지만 어쩌겠나. 관아에 말해봤자 소용없는 걸. 달수는 답답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달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달수라는 분이 맞습니까? 달수가 돌아보니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쯤. 조수한 도포의 갓을 쓰고 있었습니다. 장터를 구경하는 나그네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소. 누구시오? 저는 서진학이라 합니다. 이 고을에 잠시 들른 나그네요. 서진학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좌수의 횡포에 대해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달수는 경계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 왜 남의 일에 나서시오? 제가 좀 참견을 좋아합니다. 특히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참기 어려운 성격이라서. 달수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요? 일단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황보겸이라는 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달수는 서진학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장세 인상 상인 착취, 오보기에게 강제 혼인 시도, 현감과의 유착, 반값 떡 장수를 들여놓은 일까지. 서진학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달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장터 상인들 중에서 황보겸의 횡포를 직접 겪은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주십시오. 몇 명이든 좋습니다. 증언을 모아서 어쩌려고요?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달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진학의 눈에서 장난기 없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소. 모아보겠소. 달수는 장터를 돌았습니다. 포목점 마씨, 대장간 김서방, 생선 장수 최씨, 약방 주인 윤씨, 국밥집 한씨, 채소 장수 임씨. 하나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황보겸에게 당한 일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소?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서 못해. 괜히 나섰다가 보복당하면 어쩌려고. 달수는 말했습니다. 나도 무섭소. 솔직히 도망치고 싶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도망의 전문가요. 사람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 안 치려 하오. 도망치면 아무것도 안 변하니까. 여러분도 도망치지 맙시다. 1명, 2명, 3명. 증언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9명의 상인이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달수는 증언을 정리하여 서진학에게 전했습니다. 서진학은 증언들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되는 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6장 도망꾼의 반격. 서진학에게 증언을 넘기고 사흘 뒤 황보겸이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박달수와 오복이가 거짓 혼인 문서를 꾸며 좌수인 본관을 기만하였으니 처벌을 청합니다. 달수와 오복이는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관하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현감 이판석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황보겸이 옆에 서서씩 웃고 있었습니다. 현감이 물었습니다. 박달수, 내 놈이 거짓 혼인 문서를 만들었느냐? 달수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여기서 도망칠 수 있다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다리가 벌써 들썩거렸습니다. 그때 옆에 무릎 꿇은 오복이가 달수의 손등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달수가 오복이를 보았습니다. 오복이도 무섭고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복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달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현감 나리,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혼인 문서는 거짓입니다. 황보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현감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문서를 만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달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황보겸이 오복이에게 강제로 혼인을 요구한 것,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 오복이를 지키기 위해 거짓 혼인을 꾸민 것, 소인의 죄는 인정합니다. 거짓 문서를 만든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좌수 황보겸이 힘없는 여인에게 억지 혼인을 강요한 것이야말로 더 큰 잘못이 아닙니까? 황보겸이 발끈했습니다. 이놈이 감히 거짓말을, 현감날이 저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도망이나 치는 겁쟁이 놈의 말을 어찌 믿습니까? 현감이 손을 들어 황보겸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현감의 표정은 이미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황보겸과 현감은 한편이었으니까. 박달수, 거짓 문서 위조는 엄한 죄다. 곤장 30대에 처한다. 오복이가 소리쳤습니다. 현감 나리, 잘못은 좌수 나리가 먼저 했습니다. 제발 사정을 살펴주십시오. 조용히 하라. 여인이 관하에서 소란을 피우다니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관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도포의 갓 서진학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서진학, 명을 받들어 출두하오. 관하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현감 이판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황보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서진학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관은 임금의 명을 받아 경기도 각 고을의 민정을 살피는 암행어사이요. 이천 고을에 이르러 좌수 황보겸의 비리를 탐문한 바 그 죄상이 실로 크오. 서진학이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달수가 모은 19명의 증언이었습니다. 첫째, 장세를 자의로 두세 배 인상하여 장인들의 고혈을 짰으니 탐악의 죄. 둘째, 거둔 장세를 관고에 넣지 않고 사사로이 착복하였으니 횡령의 죄. 셋째, 힘없는 여인에게 강제 혼인을 요구하였으니 강압의 죄. 넷째, 현감과 결탁하여 뇌물을 주고받았으니 뇌관의 죄. 황보겸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사나리, 오해입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서진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19명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란 말이오?
포목점 마씨, 대장간 김서방, 생선 장수 최씨, 약방 윤씨, 국밥집 한씨, 채소 장수 임씨. 이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쟁이란 말이오? 황보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진학이 현감을 바라보았습니다. 현감 이판석. 예. 그대도 황보겸과 함께 장세를 나눠 먹은 것으로 보이오. 본관이 따로 조사하여 조정에 보고할 것이니 각오하시오. 현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서진학이 명을 내렸습니다. 좌수 황보겸, 직위를 박탈하고 포박하라. 현감 이판석, 직무를 정지하라. 부당하게 거둔 장세는 즉시 상인들에게 돌려줄 것이며 향후 장세는 법에 정한 액수만 거둘 것이요. 포졸들이 황보겸을 묶었습니다. 황보겸이 질질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 없다. 이럴 수 없어. 서진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황보겸, 힘이 있으면 베풀어야지. 힘없는 자를 짓밟으면 그것은 힘이 아니라 폭력이요. 하늘이 무섭지 않았소. 황보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관아 밖에서 지켜보던 장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좌수가 잡혀갔다. 암행어사가 나타났다. 세상에 이런 날이 오다니. 포목점 마씨가 울었습니다. 대장간 김서방이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생선 장수 최씨가 내가 증언한 보람이 있다 하며 소리쳤습니다. 서진학이 달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달수, 예, 어사나리. 그대가 증언을 모아주지 않았으면 이 일은 불가능했소. 고맙소. 아닙니다. 나리가 나서주시지 않았으면 저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서진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 도망 신랑이라며? 그렇습니다. 오늘은 도망치지 않았소. 예. 그 용기가 19사람을 움직였소. 도망치지 않는 것도 용기요. 달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오보기가 달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달수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달수는 오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마디만 했습니다. 도망 안 쳤소. 오보기가 눈물 속에서 웃었습니다. 예, 안 쳤어요. 제7장 도망치지 않는 사람. 황보겸이 잡혀간 뒤 이천 장터가 달라졌습니다. 부당한 장세가 사라졌습니다. 원래 액수대로 돌아갔고 그동안 빼앗긴 장세도 상인들에게 일부 돌려주었습니다. 황보겸이 들여놓은 반값 떡 장수도 사라졌습니다. 오보기의 좌판에 다시 손님이 돌아왔습니다. 장터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이제야 숨 좀 쉬겠다. 암행어사 날이 만세. 아니야, 박달수 그 친구가 증언 모은 게 크지. 맞아, 도망 신랑이 진짜 사내가 됐어. 달수는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수에게 남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보기. 거짓 혼인은 끝났습니다. 황보겸도 잡혀갔으니 더 이상 부부인 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달수는 오보기네 옆방을 빼야 했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보기를 좋아한다는 것, 함께 있고 싶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그 오래된 공포도 여전했습니다. 함께 살면 언젠가 헤어진다. 헤어지면 아버지처럼 된다. 빈 방석 앞에 홀로 앉게 된다. 도망치고 싶은 다리가 다시 들썩거렸습니다. 달수는 아버지 박치문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아라. 아버지는 어머니와 혼인한 것을 후회하십니까? 박치문이 달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에도 한 적 있지. 예. 하지만 다시 듣고 싶습니다. 박치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떠나고 그토록 힘드셨으면서요? 그래. 왜요? 달수야. 박치문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미가 해준 된장찌개가 있었다. 별것 아닌 된장찌개인데 먹을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왜 그런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내 어미가 끓였으니까. 된장이 맛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끓여줬으니까 맛있었던 거야. 내 어미가 떠나고 나도 된장찌개를 끓여봤다. 같은 된장, 같은 솥. 그런데 맛이 다르더라.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더라. 박치문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알았다. 음식은 혼자 먹으면 재료 맛이고 둘이 먹으면 사람 맛이라는 걸. 달수야, 내가 무서운 것은 나도 안다. 혼자 남는 것이 무서운 거지. 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아라. 혼자 남는 것이 무섭다고 처음부터 혼자 살면 그건 평생 혼자 남는 거야. 무서운 일을 피하려고 무서운 일을 선택하는 거야. 달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나는 가거라. 예. 오복이한테 가거라.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고. 달수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반대였습니다. 도망치는 방향이 아니라 오복이에게 가는 방향이었습니다. 달수는 오복이의 좌판으로 갔습니다. 오복이가 떡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복이. 달수 씨. 왜요? 할 말이 있소. 오복이가 손을 멈추고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망 신랑이요. 알아요. 3번이나 혼인해서 도망친 놈이요. 그것도 알아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무서운 놈이요. 그런데 달수가 오복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복이 옆에 있으면 도망치고 싶지 않소. 이상하게 여기 있고 싶소. 오복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오복이, 나와 진짜로 혼인해 주겠소. 오복이가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달수 씨. 예. 도망치면 제가 잡으러 갑니다. 달수가 웃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 도망치겠소. 오복이도 웃었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이요. 가을이 되어 달수와 오복이는 혼인을 올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포목점 마씨가 비단을 선물했고 대장간 김서방이 솥을 만들어 주었고 생선 장수 최씨가 생선 한 두름을 가져왔습니다. 박치무는 마루에 앉아 혼인 잔치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수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왜 우십니까?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갔어? 거짓말 못 하시는 건 여전하시네요. 박치문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놈아, 예, 잘 살아라. 예, 잘 살겠습니다. 오복이의 아버지 오씨도 건강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은 덕분이었습니다. 오씨가 달수에게 말했습니다. 달수야, 예, 장인어른, 우리 보기를 잘 부탁한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목숨까지는 안 걸어도 돼. 도망만 안 치면 돼. 모두가 웃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달수와 오복이는 함께 떡 장사를 했습니다. 달수는 떡을 만드는 솜씨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짐을 나르고 좌판을 세우고 손님을 맞는 일은 잘했습니다. 오복이가 떡을 빚으면 달수가 찌고 달수가 좌판을 펴면 오복이가 손님을 부르고 둘이 함께하면 하나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도망 신랑이 떡 서방이 됐어. 오복이가 잡아둘 줄 알았지. 저 둘 보면 절로 웃음이 나. 박치무는 손주를 기다렸습니다. 달수야, 손주는 언제냐? 아버지, 혼인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 석 달이면 됐지. 오복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기다려 주세요. 꼭 건강한 손주 안겨드릴게요. 박치문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달수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오복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달수가 문득 말했습니다. 오복이, 왜요? 나 옛날에 아버지가 어머니 떠난 뒤 빈 방에 혼자 앉아 있는 걸 본 적 있소. 그때 너무 무서웠소. 저렇게 되는 게 무서워서 평생 도망쳤소. 그런데 지금 이 마루에 앉아 있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소. 오복이가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나서 슬펐던 게 아니오.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만큼 슬펐던 거요. 좋은 만큼 슬프고 슬픈 만큼 좋았던 거요. 그게 함께 사는 거더라. 오복이가 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달수 씨, 예. 나도 언젠가는 떠날 수 있고 달수 씨도 떠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마루에서 이 바람을 함께 맞고 있잖아요. 그걸로 된 거예요. 달수는 오복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도망치겠소. 알아요. 진짜요. 알아요. 봄바람이 마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꽃이 피 한입 날아와 오복이의 머리 위에 앉았습니다. 달수는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쉽습니다. 등을 돌리고 달리면 됩니다. 하지만 머무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서움을 안고도 불안함을 안고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달수는 25 태동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도망칠 때 진짜 무서운 것은 뒤에 두고 온 것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머무를 때 진짜 좋은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도망 신랑 박달수.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야담 주막 도망 다니는 신랑 편을 마칩니다. 야담 주막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